직선의 방식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2단원부터 우리가 앞에 배웠던 평면 좌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보면 제 30페이지 개념 30페이지 자, 우리가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직선이라는 기하적인 관점하고 방정식이라는 대수적인 관점. 돌아오고 있냐? 네. 관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 생각해봐. 직선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아닌 1차 함수, 길이가 음인 1차 함수. 얘가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y축에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x축에 표현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모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 함수는 직선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두 개에 국한된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1차 함수 포함해서 x축, y축에 평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거기다 메모를 좀 할까?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를 합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라고 하면 뭐라고 배웠더라? 기울기는 설명 듣고 주세요. 기울기란 말은 뭐라고 배웠더라? x값의 변화랑 분의 y값. 그렇지, 그걸 기울기라고 하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울기를 뭐라고 하더라? 기울기가 뭐야? 한마디로 우리 중2 때 배웠잖아. 기울어진 정도. 또 우리 3학년 때 배웠는데 탄젠트 됐니? 기울기의 뜻은 원래 탄젠트 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기울기라고 치면 탄젠트의 뭐라고 할까? 탄젠트 어떤 각도 이렇게 표현되거든.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 한번 봅시다. x 축의 방향으로의 변화량 분의 y축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의 변화량, 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고, 아까 석현이 얘기한 대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양의 방향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으면 얘를 1사분면이라고 배웠지. 2, 3, 4.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의 방향을 수학에서는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식의 방향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러면 이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근데 그냥 기울기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아니고요. 얘가 기울기야. 알겠습니까? x축과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정도. 됐어? 그럼 얘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은 보통 어떻게 나타내더라? 우리 좌표로 표현하면 배웠으니까 A가 x1 좌표, y1 좌표가 있고 B가 x2 좌표, y2 좌표가 있을 때 우리는 x2에서 x1을 뺀 분에 y2에서 y1을 뺀 이것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울어진 정도야. 이거를 나중에 우리 2항 대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평균 속도라고도 표현하고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용어들이야. 그래서 요거는 4가 아니고 상품에 델타라고 있거든. 델타 x분의 델타 y.
x축의 변화량, y축의 변화량, 평균 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다가 교재 30페이지의 오른쪽에 그 좀 두 직선이 위치한 게 여백이 있죠? 이거 다 필기를 예쁘게 해주십시다. 볼펜도 예쁘게 해주십시오. 저 다 암기해야 돼. 기울기의 정의니까. 알겠습니까?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1차 함수하고 x축의 평행 직선, y축의 평행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맨 첫 시간에도 쓰이겠지만 방정식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라고 하면 우리 방정식과 상대적인 개념이 뭐지? 항등식이야. 그러면 지금 대수적으로 방정식의 의미하고 항등식의 의미를 항상 혼재하고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 이 표현인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각각을 한번 나타내 볼게. 뭐 얘들은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으니까 알고 있지. 근데 그럼 얘는 어떤 표현일까라고 하면 그냥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 두 점이 있는데 A점이 2,2고요. B점이 2,5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어. 연결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나? 맞습니까? 두 점을 지나니까. 그지? 우리 경우에서 배웠지만은 직선이 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다고 배웠잖아. 그지? 맞아? 경우에서 배웠지? 삼각형이 필요하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다고 배웠잖아. 그럼 2개가 있으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읽으려니까 어떠니? 기울기가 얼마야? 0? 기울기가 얼마야? 1? 무한대죠. 무한대. 기울기가 정의 안 되지. 기울기 정의 안 돼. 봐봐. 안 되잖아. 기울기는 어디에서 정해지는 거야? x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기울인 정도거든. 근데 몇 도야? 90도거든. 그치? 90도면 탄젠트가 없다는 얘기인데 봐봐. 이렇게 있어. 이걸 보통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그치? A, B, C라고 하면 얘 직각이라고 하면 AB분의 BC가 기울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잠깐 커졌어 이렇게. 맞아? 커졌어. 그럼 얘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되니? 얘하고
이 빗변하고 어때? 나란히지. 이 정의가 안 된다고. 나중에 배우기. 직관적으로 그렇잖아. 자꾸만 커지다 보면 나란히 되는데 기울기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런 기호를 써.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기호거든.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텐데, 이렇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방정식은? 그냥 얘는 x 이퀄 2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y축에 표현한 놈은 뭐가 같다는 얘기야? x축의 좌표가 같고 y축의 좌표가 다른 놈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를 x 이퀄 k라고 주고 싶은 거야. 인정?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c라는 좌표가 뭐할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봤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점을 이어보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아? 그치? 맞습니까? 지금 얘는 기울기가 얼마니? 0이겠지. 얘가 지금 여기 빗변하고 밑변하고 딱 붙었으니까 x축 중거리하고 y축의 증거리하고 어때? 그치? y축 중거리 없지. 0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어? y 콜 2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y 콜 k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y 콜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식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 이차함수를 봤을 때 이차함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뭐라고 배웠더라? 우리 이차함수 딱 받으면 이차함수 딱 그 값을 뭐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두고, 그지? 점이 몇 개 있어야 됐더라? 3개 있어야지 a, b, c를 구할 거 아니야. 미정계수가 3개니까 식이 3개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미정계수만큼 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봐봐. 형아나 여기 봐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차함수를 보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는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머지 한 점을 정해줘 보면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 알겠어? 그래서 미정계수가 3개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한번 봐봐. 이 1차 함수는 m과 n이라니까 미정계수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려면 점이 2개인 거야.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 점이 있어. 이 점을 지난 직선 방식 구해봐. 이렇게 무수히 많지.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점을 딱 선택을 하게 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등식이 아니고. 이해됐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다 표현한 이 식을 한 방에 나타내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왜 얘가 mx 플러스 n이 1차 함수고 직선의 방정식을 다 표현하는 식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 넷 중에서 mx는 하나를 표현을 못해. 봐봐. 내가 만약에 x가 0이야. x가 0이야. 그 지금 뭐라고 표현되니? m이 0이야. y 콜 0이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a, b, c가 다 숫자는 알고 있지? 그러면 문제야 a가 0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습니까? b가 0이었어.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보고 x축의 평행하고 y축의 평행한 놈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y 이퀄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내가 기울기가 0이야. 그럼 뭐 표현할 수 있니? y 이퀄 n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x 이퀄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냐? 없거든. 왜? y의 개수가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반형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얘는 뭘 표현할 수 없냐면 y 이퀄 k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형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고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표현하자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1차 함수를 표현하자고 하면 얘로도 만족해.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떴다라고 하면 y 이퀄 k하고 x 이퀄 k를 표현한 식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너희들 머릿속에는 이제 1차 함수와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들도 전부 다 직선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니? 괜찮아? 이해됐습니까? 얘가 일반형이 돼야 되는 거 알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 30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별표 치십시다. 1번 2번 표현.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다 교재에서 정리를 할게. 잘 봐봐. 오늘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내용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셔야지 뒤에 고난도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이해 없이 풀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서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여기다 공을 좀 드릴게.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내가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지? 유일한 거라고 했어. 유일한 거. 알겠습니까? 유일한 거. 그러니까 어떤 게 유일하냐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잠깐만. 미안. 아이씨, 알프송 10회야. 피자를 한 판 시켜놨어. 미안해. 피자가 18쪽이지. 나 왜 32쪽이라 생각했을까? 자, 신입생. 좀 그래, 나이가 좀 먹어서. 이해해? 네. 네가 좀 어디다 했다 그랬지? 학생공감. 이름 멋있지 않냐? 학생공감. 나는 공감을 안 한다. 조심해라. 알았지? 수학 여행, 수학사. 징그러워. 야 이씨. 나가 이 새끼야. 좋아. 자, 직선의 방정식 한번 봅시다. 공감 많이 하셨어? 선생님들? 나는 공감이 1도 없는데 쳐다보지 마. 김석경 쳐다보지 마. 알았어? 자, 직선의 방정식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정식을 만드는 종류다. 방정식을 만드는 종류.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점이 있어. A라는 한 점이 있고 항상 점에다가
넘버링이 된 거는 정점이라고 했어. 정점. 그러면 어떤 점이 이렇게 A가 X1과 Y1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두 점이 있어. 그러니까 두 점이 이렇게 A하고 B가 정의된다고 하면 그냥 정해져 버리지. 그치? 두 점을 지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가 직선이 많이 있으면 형아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선택했을 때 조합 쓴 거 기억나지? 두 점만 있으면 돼. 그리고 뭐 동일 직선에서 같은 점들은 하나 있을 편한다. 그건 뭐 정의인 거고. 근데 얘를 방정식 유일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도 지나고 이렇게도 지나. 그럼 내가 흰색 저 직선에다가 어떤 거를 부여하면 딱 하나가 될까? 그렇지. 기울기 m을 정하면 되지. 됐습니까? 그지? 그러면 얘마다 지금 점선과 실선인 놈은 각각 기울기가 다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얘한테 어떤 기울기를 부여할 거야. 기울기를 m이라고 부여를 할 거야. 잘 봐요 여기서. 그럼 내가 여기서 px, y라고 표현해. 그럼 얘는 무슨 점? 동점이야. 자치라고. 그러니까 변수야, 변수. 얘는 숫자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내가 삼각형을 표현하고 여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끼리 하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이 각도를 세타라고 읽어. 고등학교 때 알겠어? 세타. 요 세타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얘는 탄젠트 아까 얘기한 대로 세타일 거고 기울기가 m일 거고, 그치? 아까 보자.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툭 띄어넣어 볼까? 이렇게 보면 여기 p가 있고 여기가 x가 있고, 그치? x가 있고 여기가 x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y1이 있고 여기가 y1이 있을 거라고. 맞습니까? y1 이렇게 있을 거라고. 맞냐? 됐니? 이해돼? 이렇게 여기다 쓸까? 상관없겠죠. 얘가 x x1 그 다음에 y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지금 내가 이만큼이 변화를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x-x1 그 다음에 이건 위로 하자. 어디 또 부호를 또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편하게 여기가 x, y 그러면은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 여기가 y1이고 y 됐지?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고 그쵸? 여기가 B라고 하면 이 X에서 X1 뺀 놈이 변화량일 거고 이 분은 또 어떻게 되니? Y에서 Y1을 뺀 놈일 거야. 맞냐? 이게 X-X1 분의 Y-Y1 아까 설명한 그대로지. 기울기 정의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탁 어떤 숫자를 3 이렇게 정하고 -2 이렇게 정하면 그냥 어떤 점과 기울기가 갖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일컫는 거야. 그런데 얘를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나타낼 때 x-x1을 양변에 곱해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 y-y1은 m 곱하기 x-x1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 그럼 쟤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a가 2,-3이고요. 기울기가 -5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y -3이고 기울기 -5고 x-2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인데 한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5인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어? 그냥 지금 여기서 그냥 x, y라는 거는 뭐야? 변수야. 그리고 x1, y1은 숫자인 거고 기울기도 숫자인 거고. 됐어? 그럼 자, 방정식을 풀 때 아까
템리가 얘기한 것처럼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짜잔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한번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에 아까 x, y 이 점들이 여기 있을 수, 여기 전부 다 있을 거야. 그럼 이 놈들이 모인 게 뭐라는 얘기야? 이 직선이 방정식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예전에 안 돼, 연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세 점이 일직선에 있을 조건. 세 점이 일직선에 있을 조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더라? 세 점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조건. 기억나? 맞습니까? 그럼 세 점이 일직선에 있다고 하면 어떻다고? 기울기가 같지. 지금 여기서 A, B, P가 일직선에 있는 거 맞아? 맞니? 그러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봐봐. 지금 여기의 기울기나 여기의 기울기나 얘 기울기는 전부 다 센터로 같을 거야. 비율이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x-x1분의 y-y1이나 x2에서 x1 뺀 비율이나 y2에서 y1 뺀 놈이나 어떻게 써? 같겠지. 맞냐? 맞잖아. 이해돼? 지금 얘가 뭐의 기울기니? A, P의 기울기지. 맞아요? 얘는 뭐니? A, B의 기울기지. 맞나요? 맞아? 이거 이해됐어? 됐어? 넘버링 한 것들은 전부 다 숫자라고 했어. 근데 은재야,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기울기 m인 거지. 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두 점이 주어지면 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울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마땅하지. 암기할 건 아니지. 두 점이 숫자가 정해지면 그 두 점의 비율만 x의 변화율과 y의 변화율만 찾을 수 있으니 기울기를 주어질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게 정리할 수 있겠네. 한 점과 기울기든 두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하게 하나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 지금 얘는 양변에 내가 x-x1을 곱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x-x1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y-y1이고요. x-x1이고요. 그 뭐가 남니? 내가 여기다 곱해지니까 그러네. x2에서 x1 뺀 변화량과 y2에서 y1을 뺀 변화량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이 식이 이해돼? 이게 뭔 거야? m인 거잖아. 여기 자리에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들어갔다. 그치? 뭐 예를 들어 볼까? 뭐 이렇게 될 거지. a가 1,2고요. b가 3,5였을 때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이다라고 하면 뭐 얘를 x1으로 선택해도 되고 얘를 x2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건 상관없습니다. 비율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은 똑같아야 돼. 얘가 만약에 얘를 x1에서 x2 뺀 거하고 y2에서 y2는 달라. 부호가 다르니까. 알겠어? 요 방향은 같아야 돼? 알겠으면 그거하고 달라.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 공식하고 달라. 루트 x2 마이너스 x1 제곱이니까 걔는 x1에서 빼든 x2 빼든 제곱이니까 양수가 상관없는데 얘는 부호가 결정되니까 방향은 같아야 돼. 1에서 2 뺐으면 분자도 1에서 2 빼야 돼. 마땅하지? 됐니? 그러면 얘는 계산해 보자. 얘가 x1이고 얘가 y1이고 얘가 x2고 얘가 y2야. 그러면 y-y1이니까 2야. 그 다음에 또 x-x1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게 됐어?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아? 첫 번째씩 한 점을 지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여기서 3-1분의 5-2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됐냐?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 얘를 3,5를 x1, y1로 하고 싶어요. 똑같아요. 5,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또 이렇게 써도 되고 거꾸로 써볼까?
1에서 2로 갈게. 1 마이너스 3에서 2 마이너스 5. 됐습니까?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똑같이 식 나와. 자, 여기 한번 볼까? 얘 기울기 얼마니? 5에서 1 빼고 3에서 1 빼니까 기울기 3인가? 아니 2분의 3인가? 2분의 3이지. 그죠? 얘 2분의 3이지. 마이너스니까 2분의 3 맞지? 얘도 2분의 3 맞아. 맞습니까? 괜찮아? 됐니? 그럼 얘 색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y 콜 2분의 3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맞습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 콜 2분의 3x에다가 맞습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5. 얘 빼면 얼마야? 2분의 1. 얘 빼면 얼마야? 2분의 1. 똑같지? 맞아? 이해되니? 이 두 개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중에 헛소리 하면 안 돼? 선생님 얘를 하려 저럴 거야 상관없어. 그렇죠. 뭐는 중요해? 방향은 중요해. 알겠습니까? 아까 이 질문. 희연아 질문 한번 해줄래?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지나가지 말고 질문해. 괜찮아? 됐어? 자, 그래서 2개 설명했다. 그 다음에 1개만 더. 시작 안 오네. 피자 오면 시작. 알겠죠? 대답을 왜 하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A,0이고 B가 0,B일 때 지금 얘를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를 우리가 중등 때 배웠을 때는 X 절편이라고 배웠고요. 얘를 Y 절편이라고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이랬을 때 기울기는 그냥 선생님 얘를 꼭 알아야 됩니까? 방정식을 구하려면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산술기하라는 거를 풀려고 하면 이 식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요 3번 문제는 선생님 저는 1, 2번이 익숙한데요. 그 1, 2번만 쓸래요. 안 돼. 3번까지 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야. 이렇게 됐어. 여기 A점이 A,0이고요. B점이 0,B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2번 버전으로 가자. 1번 버전으로 되는데 2번 버전으로 가보자. 자, 그러면 자 y 마이너스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y1이라고 할게. 0 맞니? 그리고 x 마이너스 x1 a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에서 얘 뽑자. 그러면 0에서 a 빼고 b에서 0 빼고야. 맞습니까? 됐니? 그리고 나중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소소한 테크닉인데 얘 기울기는 음수인 거 알고 있지? 맞습니까? 음수인 거 아니까 얘 증가율이 얼마야? a분의 b지. 그치?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저 똑같아요. 같은 느낌이지, 그치?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래 곱해진다. 은지야, 안 된다. a는 마이너스 a분의 bx고요. 곱하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맞습니까? 넘어가면 a분의 bx에 플러스 y에 b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봐도 b는 절대로 0이 아니시지? 그치? 그럼 나는 얘를 막 나눠보고 싶어. b로 나눴어. 나눴더니 어떤 식이 나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런 식이 나오지. 맞습니까? 나눴더니 b 약분되고 여기서 b분의 y고 1 됐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A가 마이너스 2,0이고요. B가 0,5야. 그럼 얘를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X값 밑에 마이너스 2분의 X고 Y값 밑에 5분의 Y. 얘를 더한 값은 항상 1이다. 이렇게 편하지.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를 선생님 저는 일반형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 마이너스 2 하면 돼. 마이너스 2 하니까 얼마야? X 마이너스 5분의 2Y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됐습니까? 됐니? 이해돼? 마이너스 2분의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또 이 식을 선생님 저는 1차 함수 꼬라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5분의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고 양변에 5를 곱하면 y는 2분의 5x 플러스 5 곱하니까 5 이렇게 표현해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얘하고요 얘는 같은 표현입니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거나 1차 함수로 표현되는 거나 그러면 이퀄 0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되는 거나 그냥 얘 절편으로 표현되는 거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니? 너무 힘들어라. 됐어요? 네. 그럼 이 개념 체크 1번을 여러분들이 1, 2, 3, 4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노트에다 쓰셔야 돼요. 3개 있어. 한 점 기울기 2점, 그 다음에 절편. 탄젠트값 모르는 사람은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 이거 적어놔놓으세요. 저기까지는 나옵니다.
지금 1번 말하는데요. 네. 네. 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평하니? 빨리 갔다 와. 넌 언제 세 명이야? 예? 언제 세 명이야? 사귀었지? 사귀었지 이 새끼야. 자, 안 되시는 봐봐.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이래. 뭐 얘가 x1, y1 첫 번째 식수란 얘기야. y 마이너스 5고요. 기울기 3이고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y 콜 3x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난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밑줄 거. 이게 뭐야? 탄젠트지, 탄젠트. 탄젠트 45도는 얼마나 얘기야? 1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1,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1인. 그렇지? 얘 뭐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2번은 모양만 다르고 기울기를 탄젠트로 준 거밖에 다른 게 없네. 그치? 아까 선생님이 기울기 같은 의미 설명했지?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고요. 기울기 1이고요. x 마이너스 1.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6 뭐가 없니? 기울기 없잖아. 그치? 할 필요가 없다고 기울기가. 맞냐? 그러면 뭐 얘를 해볼까? 난 얘를 할게. y 마이너스 6이고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빼볼까? 2에서 마이너스 1 빼고요. 마이너스 3에서 6 빼고요. 이게 정리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x절편이 2고 y절편이 4인 직선. 뭐 걔는 뭐 2분의 x 플러스 4분의 y가 얼마래요? 이거겠지. 됐냐? 이해됐습니까? 남들 봤을 텐데 했습니까? 기현이는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보고 있지? 산수 돼? 이거 안 되면 뒤에 그냥 아예 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 이거 적어놨니? 이거 탄젠트값 모르는 사람 적어. 모르는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적어주셔야 돼.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탄젠트 135도는 나오면 잘 아리까리 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셔. 자, 앞으로 x축을 다른 말로 y 콜 0이고요.
y축을 다른 말로 x 이퀄 0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선생님 얘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x축 위의 좌표들은 전부 다 y값은 0이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y 이퀄 0. 그 다음에 얘가 x 이퀄 k. 이렇게 표현할까? 얘가 a라고 하고 a, b라고 하자.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얘는 그 x 앞에 읽으면 돼. a. 그 다음에 얘는 뭐 읽으면 돼? y 이퀄 b. 어떻게 읽는지 알겠지? 어디에 표현한 거? x축이 표현한 거는 y 이퀄 b. y축이 표현한 거는 x 이퀄 b. 괜찮니? 괜찮니? 연우야.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이다. 봅시다.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다가 형광펜으로 하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박스를 칠까요? 이걸 직선에 대한 일반형이라고 해. 일반형. 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일반형은 아까 선생님이 표현했지만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총 3종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기울과 양은 그 다음에 y축평행, x축평행, y축평행. 그러면 자, 이 가지를 이 경우를 3가지로 나눠서 표현할게. 자, A도 0이 아니고 그리고 B도 0이 아니실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 얘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됐습니까? 1차 함수. 그렇지. 옛날 소리에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맞지? 그거 안 주셨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까지만 하고, 그래, 요까지만. 자, 그러면 얘가 보면 넘겼을 때 한번 봐봐. 넘기면 어떻게 되니? 얘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이고요. 됐니? y라는 식으로 보니까 전부 다 넘겼을 때, 그치? b가 0이니까 다 나눠도 돼.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닐 때. 자, a가 0인 거를 보니까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괜찮아? 그 다음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었을 때.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니? a가 0이 아니니까 ax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선생님 암기해야 됩니까? 아니, 암기하지 않고 그냥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가 우리가 표현하는 y 콜 mx 플러스 n 이런 꼴이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번까지 됐고요. 피자를 드십시오. 20분 드리겠습니다. 네, 4, 8, 30이니까 13명이니까
대충 넣고 좋아해 좀 먹어. 자 드세요. 저거 이해했어? 저거 오랜만에 야구 보고 있어. 잠깐만 누나